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신민섭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이거는 짝수년도에 이제 하계올림픽과 이제 2년씩 벌려서 벌어지게 되는 건데 2월 달에 열리죠. 대개 이제 보름 정도 열립니다. 지금 금년도 2월 4일서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이제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죠.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입장식 장면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었죠. 중국이 우리를 뭐로 보는 거야? 입장식 때 이제 오륜기가 등장을 할 때 거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복을 입고 등장했잖아요. 한복 입고. 그러면서 중국이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우리 중국의 소수민족이다 라고 했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것을 보고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그 나라만 보면, 그 나라만 생각하면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민족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겠죠. 국가 간에도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트집 잡는 거죠. 트집 잡는 거예요. 트집만 계속 잡습니다. 뭘로 잡아요? 동북공정. 동북공정이 뭐죠?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모든 역사가 중국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바로 뭐죠? 동북공정이죠.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요새는 또 뭐까지 합니까? 문화공정까지 합니다. 한복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한복 아기자기하고 정말 정교하지 않습니까? 한복, 김치, 태권도, 심지어는 한글까지도 자기 소수민족이 쓰는 언어라고 표현해요. 한글과 중국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음 자체가 틀려요. 사용하는 이 순서도 틀립니다. 즉 DNA가 틀린 거죠. 근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보면 바로 뭐냐면 우리 민족에 대한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막식 당시에 해피 차이나 뉴 이어 이렇게 써 있죠. 해피 차이나 뉴 이어. 설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설이 자기네 겁니까? 아니죠. 음력설을 그 명절로 삼는 나라가 동남아에선 얼마나 많습니까? 동북아에서는. 그게 자기네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참. 이런 것들은 바로 뭐죠? 마치 동남아 국가라든가 동북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것들이 그러한 국가가 자기의 예속화되어 있다라고 우월주의를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공산주의자들 입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 반인륜적인 그런 사고밖에 없죠. 뇌가 없는 거죠. 공산주의자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중국엔 누구 한 사람밖에 없죠. 누구죠? 시진핑이죠. 북한은 누구예요? 김정은이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월주의가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동계올림픽 입장식 장면이라든가 거기에 모든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정말 동계올림픽 하면 그 쇼트트랙 있지 않습니까? 빙상. 그거는 누구나 어느 나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타야 됩니다. 힘만 있어도 안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과 기술이 맞아 떨어져야지 1등을 갈 수 있어요. 기록을 단축할 수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 가능하죠? 세계에서 잘 타는 나라가 이제 헝가리도 잘 타죠. 캐나다 잘 타죠. 일본은 좀 떨어집니다. 미국도 꽤 타죠. 그런데 그 중에서 뛰어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예요. 중국은 가끔 500m 짧은 거리에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한국 사람들은 못해요. 우린 거의 다 거기서 메달 거의 다 금메달을 휩쓸어오다시피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올림픽 하기 전에 이제 세계 월드 스포츠 대회가 있어요. 빙상 종목에서 계속
1년에 뭐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순위가 정해지고 막 그래요.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도 받아내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 거의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거의 다 그 메달을 휩쓸다시피 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그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림픽은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는 배려를 해줘, 배려. 배려를 모르는 굉장히 무식한 국가죠, 무식한 국가. 그냥 공산주의에서밖에 안 나와요. 처음에 그 남자 여자 같이 해가지고 개주하는, 거기에서 우리나라 정말 잘 타는 황대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대현 미끄러졌잖아요. 그거 나중에 하게 보니까 중국 선수들이 중국에서 뭐 던졌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황대현이 치고 들어가니까 밀쳤다고 안으로 인코스로 파고들었다고 실격시켰지 않습니까? 실제 검사해보니까 한 번도 안 닿았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죠?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겁니다. 자기 예하의 소수 민족으로 보는 행위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고 정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1500m에서 그 황대현 그 선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울분을 확 풀어줬죠. 전 세계에서 잘 타는 남자 중에 황대현 선수 정말 잘 탑니다. 물론 다른 선수도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여자는 누구죠? 최민정 선수 있어요. 정말 잘 타죠.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잘 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위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평창 올림픽 끝났어요.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었죠? 그때 우리나라 감독을 매수해서 데리고 가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매수해도 대한민국의 감독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독직에서는 물러나고 한참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가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제 사고방식, 아마 많은 분들의 사고방식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요. 중국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의 모든 그 방법들을 전부 다 적용시켰죠. 그리고 또 안현수라는 빙속의 황제라는 선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아마 그 성남시청 소속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잘못해서 러시아로 갔었죠. 좀 이해는 되지만 러시아에서 금메달을 따주고 거기서 대우를 많이 받았죠. 이번에 보니까 중국 빙상 선수들의 코치라고 있어요. 참, 그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었다는 것이 좀 창피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자, 중국이 왜 이러한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저희가 뭘까요? 저희가 뭘까요? 우리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은나라 시대까지는 우리가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나라서부터 청나라까지는 중국 민족이, 현재까지는 중국 민족이 이렇게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우리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갑골 문자가 언제 나와요? 은나라 때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이 한 게 뭐 있어요?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먼저 한 게 하나 딱 있어요. 뭐죠? 핵 개발한 거. 그것도 누가 도와줘서? 미국이 도와줘서. 핑퐁 외교에서 미국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로켓 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것 이외에는 우리한테 이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홍산 문화 여러분들 아시죠? 홍산 문화. 환단고기 또는 한단고기라고 해요. 거기에 기록되는 모든 것들인데, 거기 보면 홍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못하는 문화죠. 이런 것들도 어때요? 그래서 보면 모든 것들을 중국이 한국보다 우월하다라는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하는 거예요. 동북공정 하다 보니까 잘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언젠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과 전번 미국 대통령 트루먼인가? 트루먼 아니고 전번 대통령, 전번 바이든 대통령 바로 전에 지금 얼른 생각하는데, 대통령과 얘기할 때 시진핑이 건방진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은 자기 소수 민족이었다. 이런 예하 국가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후 국가였다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닌 것 같다.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즉 한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합리화시키는 것이 확실한 거죠. 합리화시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남북 통일되면 중국은 몇 개 민족이죠?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수민족으로. 그리고 그 큰 성이 몇 개 있어요. 요녕성, 무슨 성 해서 6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중국이? 남북 통일된다면 저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대쭈신 제국이죠. 쭈신 민족,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이잖아요. 중국이 분열 100% 되게 돼 있습니다. 금방 되게 돼 있어요. 아마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지금처럼 러시아로 이렇게 독립되고 이렇게 한 그런 것보다 더 쉽게 붕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보다도 쉽게 더 6개의 나라로 분화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옛 영토 어디죠? 북간도. 연변 아닙니까? 연변. 거기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몇 명? 200만 이상이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이제 조선족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뭐죠? 중국이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마 동북 공정과 문화 공정을 운운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제 폄하시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국민 한 사람 없어. 정말 정부에게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문화 공정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해서 전 세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 널리 소개해야 되겠죠.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누가 해야 되죠? 문화, 관광부, 문화체육, 모든 외교, 모든 채널에 좀 해야 됩니다. 중국 눈치를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오륜기 들고 갈 때 한복 입고 하는 여자를 도와주듯 우리나라 문화체육부 장관이 한복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굳이 얘기해서 무슨 얘기를 해서 굳이 반발을 해서 신경을 건들 필요 있겠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장관이라는 자가 참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초록은 동생이고 정말 초록은 동색이고 또 어때요? 끼리끼리 모여 사는 거죠. 정말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네티즌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중국의 눈치 좀 그만 좀 봐라. 중국한테 득본 게 뭐였냐 우리가.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진짜. 나라꼴이.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 정말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십시오. 정말 똑바로 차리십시오. 남북 통일돼서 우리 민족이 살 방향을 리드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북한 주민들 하루빨리 통일을 해서 문화적 심리적 통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리사욕만 챙기지 말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